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최악의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눈뜨고 코베일 뻔했어요. 지옥불에 앞까지 갔다가 유턴했다는 표현이 딱인 것 같아요. 진짜 욕 안 하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32살에 이직을 하고 한창 회사에서 제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스타트업이었고요. 10인 이하의 회사예요. 회사를 잘 키우면 제 몸값도 한순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차장님과 남다른 감정의 싹을 틔우게 되었어요. 호감은 제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도 대놓고 마음을 표현하진 못했는데요. 제가 플러팅을 하니까 제 마음을 알아차린 차장님이 저에게 훅 다가왔고요. 고백은 차장님이 먼저 했어요. 어느 로맨스가 그러겠지만 저희는 정말 달달하게 사귀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비밀 연애였어요. 회사에 소문나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사람들이 더 신경을 쓰고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테니까요. 그래서 평일에는 사적으로 따로 만나지 않았고요. 주말에만 만나며 각자 조심하며 사귀었어요. 어차피 평일에는 일이 많아 야근을 매일 했기 때문에 바빠서 따로 만날 시간도 없긴 했어요. 그렇게 사귀고 있는 사이에 회사에서 차장님의 업무력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차장님은 영업직이었는데요. 영업력도 물론 좋았지만 차장님은 일하는데 절대 실수가 없었고요. 철두철미했어요. 저희 회사가 규모가 정말 작아서 영업 외에도 은행 관공서, 세무서 등 잡일이 많았는데 그런 잡일까지도 실수 없이 깔끔하게 해냈어요. 시키는 일마다 곧잘하니까 주변 직원들도 차장님께 부탁을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 차장, 이거 내일 거래처에 갈 서류인데 한번 검토 좀 해줘. 이런 건 김 차장이 잘하잖아. 내 눈에는 왜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몰라. 예, 부장님. 그런데 너무 오가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매번 이런 부탁만 하시고 저도 제 일 때문에 바쁘다고요. 아이, 알았어. 내가 다음에 술 한잔 살게. 거하게 살 테니까 몇 번 더 봐줘. 알았지? 윗직급들이 서류 작업 한 번씩 해달라고 지시도 내려오고요. 그걸 또 잘 해주고 잘 캐치해내니까 회사 내에서 입지가 아주 높아졌어요. 그런데요,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안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건 바로 모든 일을 다 넘겨받게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차장님은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도 할당되어 있는 소소한 경비 처리나 관공서 업무들을 다 넘겨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회사에 격리 직원이 없었는데 차장님이 잡무가 너무 많아지자 회사에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부장님, 아무래도 제가 너무 일이 많아져서요. 저희 회사가 크지 않고 사소한 경비 처리나 거래처에서 입금 내역들을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소소하게 관공서 업무 정도만 볼 격리를 뽑아주시면 제가 아무래도 힘이 덜 될 것 같습니다. 자네가 일이 많긴 하지. 그래, 내가 대표님한테 건의해 볼게. 이 정도는 회사에서 사람 뽑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격리 직원 한 명을 뽑게 되었어요. 회사 잡일 정도이기 때문에 큰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젊고 활발하고 예쁜 여직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직원이 한 명 들어왔을 뿐인데 회사가 엄청 밝아졌어요. 회사의 직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고 영업직이다 보니 사무실이 텅 비어 있는데요. 그 격리 여직원이 자신의 물품도 환하게 바꾸고 틈틈이 청소도 하고 비품이나 샘플들도 항상 정리를 잘 해놔서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애교가 많은지 모든 직원들이 그녀에게 아주 녹아내렸어요. 차장님, 오늘 많이 덥죠? 어제도 늦게까지 일하시던데 오늘도 야근 당첨이시라면서요? 카페인 잘 안 드시잖아요. 이거 하나 마시세요. 고함량 비타민이에요. 진주씨 고마워. 나 챙겨주는 건 진주씨밖에 없다니까. 진주씨 이러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 진주씨 오기 전에 내가 다 했던 일들이거든. 내가 많이 알려줄게. 감사합니다, 차장님. 저야말로 저 챙겨주는 건 차장님밖에 없어요. 제가 의지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일을 할 때 다른 직원들은 격리한테 시키기 바쁜데 제 남자친구인 차장님은 그 격리에게 계속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계속 남자친구한테 의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처음에는 난감해하더라고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경리 말이야. 내가 일을 알려주면 고마워하는데 그 고마워하는 강도가 좀 세. 어느 날은 나한테 막 의질하는데 참 부담스럽더라고. 그래? 그래도 사무실에 딸랑 여직원이 격리 하나인데 잘 좀 해줘. 당연히 당신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당신이 제일 편한 거지. 그만두지 않게 잘해줘. 그래야 당신도 편하지. 안 그래? 그런가? 아, 난 나에게 막 의지를 하니까 좀 부담스러웠는데. 역시 자기는 달라. 마음이 넓어. 어쨌든 그 여직원이 그만두면 다시 남자친구한테 일이 떠넘겨올 테니 잘해주라고 했어요. 그게 남자친구가 회사를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 조언에 공감이 됐는지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여직원이 알려달라면 알려주고 새로운 일도 시키면서 여직원을 키우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회계도 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본격적으로 일을 알려주면서 사무실 분위기도 좀 더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모든 게 그 여직원의 기분에 의해 좌우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 격리를 좋게 봤어요. 여동생이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고 말도 잘하고 싹싹해서 그냥 밝은 사람이라 좋았어요. 격리 여직원은 차장님 말고도 다른 직원들에게도 살뜰히 챙기고 친목도 주도하고 해서 보기가 좋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자친구가 그 여직원을 많이 훈련시킨 덕에 일을 많이 가져가서 엄청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진주 씨도 일 잘하게 만들어놔서 내가 아주 편해졌어. 전에는 하나 알려주면 그것 때문에 엄청 전화를 했었거든. 이제는 훈련을 많이 시켜서 혼자서도 잘해. 이렇게까지 얼마나 힘들어나 몰라. 다행이야. 직원이 새로 들어오면 초반엔 좀 힘들지만 갈수록 좋아지지. 아무튼 다행이야. 격리 여직원이 들어오고 나서 몇 달이 지난 후에나 업무 독립이 된 여직원 덕에 남자친구는 업무에서 편해졌어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평일에는 일 때문에 만날 시간이 없어서 하루 종일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종종 그 여직원이 회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사유는 업무적인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그거 월요일에 물어봐도 되는 거거든요. 남자친구도 황급히 전화를 마무리 짓더라고요. 예, 진주씨. 그건 급하지 않으니까 제가 월요일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그럼 쉬세요. 아니, 뭐 급한 일인데 주말에 전화가 온 거야? 지금 회사래? 지금도 일하고 있대?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업무 생각이 나서 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했대. 열정이 과다해. 그래? 토요일에 회사 상사한테 전화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당신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를? 설마 내가 딱히 잘해준 것도 없고 딱 업무적으로만 대했는데 그럴 리가 없어. 관심도 없고. 급한 것이 전혀 없는 건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제 남자친구를 좋아하나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추측일 뿐 전혀 그런 묘한 다른 기류는 발견하지 못해서 넘어가고 있었죠. 남자친구도 전혀 관심 없다고 하니깐요. 남자친구는 정말 맺고 끊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사귈 때 다른 여자 때문에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흔한 여자 사람 친구도 없었죠. 한 번은 회사 근처에 자주 가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꾸준히 남자친구한테 관심을 보였고 하루는 진지하게 고백까지 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남자친구는 자긴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고 해요. 그 후로 그 카페에 가지도 않고요. 이처럼 여자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 격리가 남자친구를 좋아한다고 해도 잘 대응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매력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본가가 경기도 외곽이라 주말에 데이트를 할 때 종종 저희 본가에도 갔거든요. 유명한 데이트 코스 옆이라 몇 번 들렸어요. 저희 집이 주택이고 좀 큰데요. 엄마가 애정하는 밭일도 도와주고 같이 삼겹살도 먹고 그런 시간을 종종 보냈죠. 엄마 아빠도 진중하면서도 싹싹한 제 남자친구를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희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어버이날 때 저 몰래 제 본가에 가서 저희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주고 왔더라고요. 예, 네 남자친구 다녀갔어. 어쩜 어버이날이고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더라고. 또 우리 먹으라고 홍삼도 하나 사왔고 말이야.
아빠도 나도 엄청 감동했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했다니? 어머, 정말? 나한테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 오늘 평일이라 회사에 반차를 했었거든. 쉰다고 하고 거길 갔구나. 이거 좀 감동인데? 엄마도 감동이야. 아빠도 그렇고. 예,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해. 너네 둘 다 30 넘었는데 이제 결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 난 아직 생각 없는데. 결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이가 되긴 했지만. 남자들은 또 아닐 수도 있어. 가정이 안정이 되어야지만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결혼 얘기 한번 나눠보는 게 어때? 스위트한 이 남자가 하루하루 더 좋아지고 있을 때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엄청 좋게 봤고요. 저희 둘 다 나이가 30이 넘었기 때문에 얼른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남자친구한테도 결혼 이야기를 꺼냈죠. 결혼? 하긴 우리 나이가 이제 결혼할 나이긴 하지. 자기는 하고 싶어? 나는 생각해 본 적은 있긴 한데. 그래? 나는 사실 결혼은 더 늦게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여자는 애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더 서둘러야 한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 당연하지. 결혼을 하면 자기랑 해야지 누구랑 해. 안 그래? 난 연애 따로 결혼 따로 그런 사상은 아니야. 연애가 결혼이랑 이어지는 거지. 그렇구나.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언제쯤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계획을 세우면서 일을 하는 편이라 뭔가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어. 남자친구도 결혼에 긍정적이었고요. 그때부터 저희는 만났다 하면 결혼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혼을 하고 싶다, 집은 어디에 장만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요. 하지만 회사가 너무 초반이다 보니 회사가 좀 더 안정이 된 후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1년을 예상했고요. 회사의 매출이 오르면 스타트업이고 초기 멤버라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은 것을 모으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 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1년을 예상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사장님은 업무적인 애로사항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뽑고 계약도 해야 하는데 후보군이 몇 개가 있습니다. 후보군 안에서 뽑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난감한 이유가 다들 비슷한 규모의 사업장이고 비슷한 조건이라 어느 한 군데를 딱 찍기가 애매하더라고. 어디를 선택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보통 업체 선별을 할 때에는 각 회사마다 영업이익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선정하곤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뚜렷한 회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체 선정에서는 그런 분석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사장님의 고민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제가 그때 좋은 생각이 났고요. 그 일을 남자친구한테 지원을 하라고 회의 중 문자를 보냈어요. 그걸 확인하고 남자친구가 자기가 해결해보겠다고 지원을 했고요. 회의가 끝나고 남자친구와 처음으로 회사에서 은밀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좋은 생각이 있어서 나보고 지원을 하라는 거였어? 무슨 계획이 있는 거야? 내가 예전에 쓰던 방법인데 이게 진짜 확실하거든. 나보다는 자기가 이런 일로 회사에 입지를 굳혔으면 해서 지원해보라고 한 거야. 정말? 무슨 계획인데? 나야 너무 고맙지. 자기가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해준 거잖아. 고마워. 그런데 계획이 뭐야? 이 일을 통해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차장이잖아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 윗선인 부장님이 다른 회사에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다며 퇴사를 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남자친구가 능력을 보여준다면 단번에 부장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입지를 다지는 것보다 남자친구 입지를 굳히는 게 더 먼저라는 생각에 제 아이디어를 남자친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차장인 남자친구를 코칭해 주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다 비슷한 크기의 회사, 다 비슷한 조건, 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회사들이라 어느 곳이 나을지 고르기 쉽지 않았지만요. 일단 먼저 취업 사이트에서 각 회사들의 평점을 봤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려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사내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고, 복지가 잘 되려면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었어요.
또 아무리 괜찮은 회사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로인 곳이랑은 거래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평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회사를 겪어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정확할 거니까요. 거기서 일단 평점이 안 좋은 회사는 걸러냈고요. 그중 괜찮은 곳을 추리고 그 추린 회사들 근처로 가서 그 회사 직원들이 먹을 만한 식당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식대를 장부로 사용하는 곳을 찾는 거였어요. 보통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일하는 직원들 식사 비용을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고 하루하루 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를 사용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는데요. 그 밥값이 제대로 정확한 날짜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매달 조금씩 늦춰지는 것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밥값도 제대로 못 내는 회사랑 거래를 한다면 분명 언젠가는 금액적인 부분으로 속을 끓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기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해봤자 영업보고서에 올라온 부분들에서 쥐어짜서 더 좋은 업체가 뭐일지 생각해보려고만 했지. 와,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지. 내가 보니까 이미 후보군 회사들이 올린 보고서에는 특별히 점수를 플러스할 만한 요소들이 없더라고. 그렇다면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회사에서 입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지? 하나를 알려주니까 남자친구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주변 식당에 물어봤어요. 그 회사 평판이나 직원들이 바빠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야근을 한 달에 몇 번을 하는지, 회사 앞에 큰 트럭들이 얼마나 자주 오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습니다. 역시 남자친구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두세 개는 스스로 알아내는 인재가 맞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저런 사람을 알아봤다는 제 안목에 스스로 칭찬을 하며 향후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에 대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왜 사람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하잖아요. 남자친구는 정말 똑똑한 사람으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잡고 또 잘 풀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던 거고요. 제 코칭으로 얻어낸 거래처 정보들을 남자친구는 후보들 군들 중 한 군데로 추렸고요.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이로써 한 군데 회사로 추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가 크게 잘 되고 있진 않고 대표님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거나 이들을 많이 챙기게 해주는 업체는 아닙니다. 수익률은 평범한데 입금이 칼같이 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매겼는데요. 저희 회사처럼 스타트업에서는 입금이 칼같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아실 겁니다. 회사가 안정성 있게 커 나가려면 이미 안정성을 입증받은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게 큰 부담 없이 길게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 거래처를 추천합니다. 김 차장, 거래처를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하구먼. 이런 생각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자네 얘기 듣고 보니 다 맞는 소리야. 내친 김에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계약 진행시켜. 이렇게 제가 코칭한 대로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모든 직원들은 발상의 전환으로 업체를 선정한 남자친구의 안목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 회사와 거래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거래하면서 단 한 번도 입금을 밀린 적도 약속을 어긴 적도 없어서 회사 내에서는 남자친구의 선망이 높아졌어요. 결국 제 계획대로 차장이었던 남자친구는 부장으로 승진까지 했어요. 정말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 오늘 좋은 곳 가서 밥 먹자. 내가 자기 덕분에 승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 밥은 사야지. 안 그래? 에이 뭘, 나는 코칭만 해준 건데. 그래도 당신이 산다니까 말리진 않을게. 우리 좋은 곳으로 가자. 제가 부장 달게 해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남자친구도 염치 있는 사람이라 저를 아주 좋은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비싼 밥도 먹여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일로 인해 회사에 입지를 굳혔고요. 회사는 남자친구가 선정한 거래처 덕에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어요. 그날 비싼 밥을 먹으며 저는 결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어요. 그런데 자기야, 그럼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건가? 우리가 결혼 얘기했을 때 딱 1년 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이잖아. 회사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고 당신도 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제 결혼하는 게 어때?
결혼? 실은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 나도 자기 너무 좋고 자기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자기를 반대해. 그래서 결혼은 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어? 나를? 왜? 혹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돼? 나는 부모님 뵌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반대를 하셔? 사실은 내가 여러 차례 자기 사진 보여줬고 전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 전해준다고 우리 회사 근처에 온 적이 있었어. 그때 지나가는 자기를 봤나 봐. 그런데 왜 반대를 하시는데 이유가 뭐야? 나를 겪어보신 적도 없는데 어떻게 반대를 해? 나는 황당하잖아. 그게 말이야.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우리 엄마가 관상을 중요하게 여기거든. 그런데 자기 보고 나서 자기가 혼자 살 팔자라고 하더라고. 결혼하면 이혼하게 된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더라고. 뭐라고? 혼자 살 관상? 지금껏 나 살면서 처음 들어봐. 결국 내 외모 때문에 결혼에 반대하신다는 말이야?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제 외모가 조금 세게 생긴 건 그래요. 인정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 예쁘게 생겼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와 대학 때 길거리 캐스팅도 수차례 당했었는데요. 차갑게 생겼다는 말은 들었지만 혼자 살게 생겼다는 관상이라뇨. 다른 조건도 아니고 외모 때문에 결혼 반대당해 본 적 있으세요? 못생긴 이유도 아니고 혼자 살 관상이라서 결혼을 반대한다니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도 이 남자가 포기가 안 되는 걸 어떡해요. 저는 일단 결혼 허락을 받는 게 우선이니까 잘 보이고 싶었어요. 바로 인사를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밑밥을 깔아놓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때마침 어머님이 생신이라 하셔서 무릎이 안 좋다는 말을 들어서 무릎 영양제와 그해 새로 나온 스카프, 아버님 골프 장갑까지 사서 남자친구한테 보냈지요. 그런데 선물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그런데 엄마가 이 선물 돌려주라고 해서 다시 가져왔어. 정말 미안해. 정말? 어머님이 부담스러우시대? 왜?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님과 친해지고 싶어서 들은 건데. 그 마음이 부담스러우시대. 순수하게 감사의 의도 같은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말 하면 자기 마음 불편할 것 같은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야. 정말 미안해. 자기가 미안할 건 없지. 그래도 자기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결혼이라는 목표가 똑같은 거잖아. 그럼 자기가 부모님께 얘기를 잘해주면 안 될까? 그럼 당연하지. 일은 엄마가 지금 저지른 거잖아. 내가 오늘 돌려주는 것까지는 중간 입장이고 돌아가서는 내 입장 확실히 전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오늘 확실히 부모님께 내 의사를 전할 테니까 기다려줘. 남자친구도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그날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서 결단을 내린다고 했어요. 자기 부모님을 설득시키겠다고요. 그런데요, 일이 점점 커져버렸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도중 부모님과 싸우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부모님과 이야기하다가 큰 소리가 나버렸어. 우리 부모님이 약간 고지식한 부분이 있거든. 뭘 해도 안 통하는 부분이 있어. 지금이 딱 그거야. 내가 기회 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괜찮아? 그래? 자기는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자. 어른들 고지식한 부분 있는 거 다 하나씩은 있지. 우리 부모님도 그런 부분 있긴 해.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때를 기다려보자. 그런데요, 그때부터 주말에만 하던 데이트도 잘 못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반대하면서 데이트하러 나가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못 나가게 집안 행사를 주말마다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엄마 진짜 왜 그러나 몰라. 한 달 내내 집안 행사가 있더라고. 원래 우리 집이 이러지 않는데 이번 주에는 친척분들 오시고 다음 주에는 가족여행,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다 이렇게 일정을 짜셨어. 그래서 주말에 보는 우리 데이트도 잘 못하게 됐는데 어쩌지? 하는 수 없지. 우린 회사에서 만나니까. 어머님 아직도 나 많이 반대하셔? 날 만나주신다면 내가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지금 말을 잘 드러놔야지 괜한 반발심에 부모님께 대들면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아.
한동안은 엄마 말 고분고분 잘 듣다가 기회 되면 우리 만남을 추진해 볼게. 저는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래도 기다리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회사에서 만나면 못 보던 시계나 못 보던 수트가 생겼고요. 제가 모르는 고급진 무언가가 생겨서 올 때가 많았어요.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다른 영업 직원들은 다 외근으로 나갔고 경리도 은행에 간다며 나갔었어요. 사무실에는 딱 저밖에 없었죠. 저도 일을 보다가 정수기에서 물을 뜨고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소란스럽게 회사로 들어와서 대뜸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박진주가 누구야? 박진주 나와. 여기 회사에는 왜 사람이 없어? 엄청 화가 난 상태의 중년 여성이었고요. 저는 깜짝 놀라 누구냐고 물었는데 계속 박진주 씨만 찾더라고요. 저희 회사 경리예요. 너야 박진주? 네가 박진주니? 너 우리 아들 어떻게 했어? 우리 아들 어딨어? 무섭게 소리를 지르셨고요. 도통 모르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꾸 아들 하길래 아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회사에 와서 이러시나요? 아들이 누구신데요? 이 회사 직원이에요? 넌 뭔데? 당신 박진주 아니야? 나는 김정우 부장 엄마야. 당신이 박진주냐고? 저는 남자친구의 엄마가 회사에 찾아와 좀 놀라긴 했지만 그보다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겠다는 생각에 의구심을 뒤로하고 먼저 철저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처음 뵐게요. 저 정우 씨 여자친구예요. 저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의 엄마가 회사로 왔으니 인사를 먼저 드렸고요. 전에 저를 보고 결혼 반대했다고 했으니까 저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당신이 박진주야? 도대체 우리 애를 어떻게 꼬셨으면 애가 집을 다 나가? 야, 그까짓 명품들 몇 개 사주면 될 줄 알아? 그리고 감히 경리 따위인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우리 아들 어딨어? 어딨냐고? 2년짜리 어디야? 소금 확 뿌려버릴 테니까 얼른 안 떨어져?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요? 여러분은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다시 되물었습니다. 저는 박진주가 아니고요. 김지원인데요. 박진주 씨는 왜 찾으시는 거죠? 저희 회사 경리인데요. 지금 없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정우 씨 어머님이 진주 씨를 왜 찾는 건데요? 우리 애가 자기 여자친구는 박진주라고 했는데. 아니 그런데 당신도 여자친구라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정우 씨 여자친구는 저인데요. 저희 1년 넘게 사귀고 있었고요. 저희 결혼도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신가요?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말에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 둘이 사귀고 있다는 걸요. 양탈이었던 거죠. 한 회사 안에서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당황한 거 티내지 않게 대응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남자친구와 경리가 함께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곧이어 나머지 직원들도 다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크게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제 눈치를 살폈죠. 엄마, 여기 왜 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자기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여기를 왜 와? 네가 여자애 정신이 팔려서 집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어떤 엄마가 그걸 그냥 두고 봐. 그래서 왔지. 얘가 박진주야? 네가 박진주니? 엄마 빨리 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도대체 여기에 왜 온 거야? 어서 나가. 너 당장 들어와. 그리고 너 우리 아들하고 당장 헤어져. 너 경리라며? 너 나이도 어리다며? 우리 아들은 부장이야. 가진 게 몸밖에 없는 년이랑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어? 안 돼. 죽어도 안 돼. 하면서 그년 책상에다가 준비해온 굵은 소금을 마구마구 뿌리더군요. 남자친구는 말린다고 말리는데 그의 어머님 힘이 더 세서 말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준비해온 소금을 다 뿌리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온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서 그 행동을 보고만 있었고요. 진주 씨는 다른 남자 직원 뒤에 숨어 그걸 보고 있었어요. 저도 물론 서서 그걸 다 보고 있었고요.
내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 줄 알아. 너 집에 오늘 당장 들어와. 그리고 처녀는 또 뭐야? 처녀는 뭔데 네 여자친구라고 하는 거야? 남자친구의 엄마는 저를 손가락질하며 저보고 연연거렸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사장이 대신 말을 해줬어요. 저분 말씀이세요? 저분은 저희 회사 대표님이신데요. 김 부장 여자친구라고 했다고요? 한순간에 직원들이 놀라며 웅성웅성했어요. 경리도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양다리인 줄은 몰랐겠죠. 사실 저는 스타트업 회사를 만든 대표예요. 제가 직접 제 회사 직원들을 면접 보고 다 뽑은 거고요. 제 남자친구인 김정우도 제가 면접 보고 뽑은 거죠. 경리도요. 다 제가 뽑았는데 대표인 제가 김정우 차장한테 관심을 보였고 그 사람도 제 어딘가가 좋아서 저를 선택했겠죠. 그런데 제 회사 여자 경리랑 이렇게 바람이 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표인 저를 놔두고 어떻게 경리랑 바람이 나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가 김정우 부장 여자친구입니다. 1년 넘게 사귀었고요. 결혼도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부로 헤어지려고요? 제가 제 회사 경리랑 양다리인 줄은 몰랐거든요. 참 한심하게 속았네. 다들 놀라면서 입을 다물진 못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죽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이 소란을 얼른 정리해야겠다 싶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그만 돌아가시라고요. 야, 너는 정말 쓰레기다.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리고 진주야, 너 얘 가져. 난 쓸모없거든. 잘 정리하자. 어머님 보내요, 김 부장.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고요. 저는 바로 대표실로 들어왔어요. 대표실로 돌아가는 제 뒤에서 그 사람 엄마가 뭐? 대표라고? 너는 저런 사람 놔두고 얘랑 또 바람을 핀 거야? 하는 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를 놔두고 제 회사 경리랑 바람을 피우다니요. 그 인간이 어머님을 돌려보내고 사무실을 정리하더니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퇴근하고 보자고요. 저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직원들 퇴근하면 회사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늦은 밤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서야 조용해진 회사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놀라긴 놀랐어. 어떻게 날 두고 바람을 피워? 그것도 내 회사 경리랑?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 네 말대로 헤어지자. 그렇게 할게. 비치. 그 말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뭔데 헤어지자 말자를 해. 너는 고개 푹 숙이고 반성이나 하는 거야. 그래, 물어나 보자. 왜 바람 피운 거야? 그리고 왜 내가 아니라 전현을 선택한 거야? 헤어지는 마당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는 네가 무서워. 네가 먼저 날 좋다고 해서 사귄 거였고 사귄 이유도 대표가 날 좋아한다는데 최대한 너를 이용해서 회사 생활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사귄 거였다. 너 돈 많고 능력 좋고 뭐 예쁘고 그래서 사귄 거야. 네 재력, 네 직위 그런 걸 이용해보고 싶은 거였어. 그런데 왜? 왜 바람 피운 건데? 그렇게 나 이용하려면 끝까지 이용했어야지. 왜 변심한 건데? 변심이라니? 나는 너 좋아한 적 없어. 사귀면 마음이 생길 줄 알았지. 그런데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 나는 진주 씨가 좋아. 사근사근하고 애기도 많고 내가 휘어잡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너는 무서워. 나를 부하 직원으로만 대하는 것 같다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정리하기 편하네. 천하의 쌍놈의 쓰레기 같은 놈아. 진주 씨한테 갈 거면 가. 그런데 어쩌니? 어머님은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뭐 내 알 바는 아니지만 잘 풀어봐.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자친구와 이별과 정리를 한꺼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컴퓨터 모니터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격리였어요.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커피숍에서 그녀를 따로 만났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퍼부을 생각이었는데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대표님과 그 인간이 사귀고 있는 줄도 몰랐고요. 심지어 그 새끼가 먼저 저한테 사귀자고 했었어요. 게다가 그 인간이 결혼하자면서 저희 집까지 들어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대표님.
두 분이 사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제가 당연히 안 사귀었겠죠. 저 너무 억울하다니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회사에 다니게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용서를 해달라는 거야? 아니요. 회사는 그만둬야죠. 저도 이렇게 껄끄러운데 대표님이 저랑 같이 있고 싶으시겠어요? 그만두는 건 당연한 거고요. 직원 뽑으시면 인수인계 빠르게 하고 나갈게요. 그건 그거고요. 그 인간이랑 어제 저도 정리했어요. 짐들 다 빼서 내쫓았고요. 오늘 보셨죠? 깨지지하게 나타난 거. 어디 찜질방에서 자다 나왔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대표님,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 저는 못 참아요.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간다고요. 나도 네가 싫진 않았는데 이렇게 더럽게 꼬인 이상 너랑은 한 회사에서 못 있지. 직원 빨리 뽑을게. 인수인계 잘해주고. 안 참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 복수해야죠. 지금 제일 쪽팔린 건 저예요. 몸 주고 마음 주고 집까지 줬는데 남는 게 뭐예요? 대표님은 그 인간 자르기라도 할 수 있죠.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그 인간 인생 망치게 하려고요. 동참하시겠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일단 생각을 해본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요. 내가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갔는데 우리 아들한테 어제 얘기 들었어요. 1년 넘게 사귀었다면서요. 아니 얘는 이렇게 좋은 배필을 만나놓고선 왜 말을 안 한 거야. 솔직히 말할게요. 나 대표님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내가 어제는 본의 아니게 소동을 피워 알려지지 않을 이야기들이 알려지긴 했는데 우리 아들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요? 초면에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미치셨어요? 어디 바람나서 버려진 아들을 어디다 갖다 대요? 아니 둘이 결혼 생각까지 했다면서요. 남자들 살면서 바람 한 번씩 펴요.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번에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내가 살면서는 단속을 잘할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응? 양다리 걸친 여자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회사 직원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여자하고도 얘기해서 다 사실 확인했어요. 그 여자한테도 결혼 얘기 꺼냈다는데 이게 바람인가요? 아니요. 바람 아닙니다. 기만한 거예요. 저 갖고 논 거고요. 저 이용당한 거예요. 법적인 소송 안 건든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시라고요. 아셨어요?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진짜 사람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감정 소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헤어져서 슬픈 것도 없고요. 그저 화만 나더라고요. 제가 뭔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죄책감에 시달렸고요. 감정이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음날 더 황당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 인간 엄마가 저 만나고 간 다음날에 저희 회사 격리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커피를 마시려고 회사 앞 커피숍에 갔다가 둘이 우연히 만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격리를 대표실로 호출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사람 엄마 만나는 거 봤어요. 저는 어제 만났거든요. 두 사람 반대한다고 사무실까지 쫓아와서 그 난리를 쳤는데 무슨 일로 온 거래요? 다시 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집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인간과 사귈 때 시계도 사주고 옷도 사줬거든요. 차도 계약 전까지 갔었는데 헤어져서 엎어질 것 같으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떤 회사 대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늦게 알고 이러는 것 같아요. 웃기지 말고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그 인간 어머니가 지금 돈 보고 우리 둘한테 다시 잘해보라고 하는 것 같네요. 나한테도 어제 똑같은 말 했거든요. 뭐라고요? 참네. 지금 그 모자가 저희 갖고 노는 거 맞죠? 저 머리 비상하게 쓰는 놈이 자기 엄마까지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이 새끼를 그냥 놔두면 너무 열받을 것 같아요. 양반은 못 된다더니 저기 딱 오네요. 제가 있는 대표실은 투명색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이 한눈에 보여요. 저랑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경리는 때마침 그 인간이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보고 바로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전 일부러 말리지도 않았어요. 더 흔들라고 속으로 응원을 했죠.
다른 직원들이 말려서 겨우 떨어졌는데요. 얼굴 다 핥혀 있고 머리 다 빠지고 옷 다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야, 네가 뭔데 날 갖고 놀아? 너 네 엄마 뭐라고 했길래 하루아침에 태도가 바뀌더라? 너 내 돈이 그렇게 좋니?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탐나? 그랬으면 진심으로 날 대했어야지. 어디 사기를 쳐? 아니, 진주야, 진짜 미안해. 엄마가 찾아올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저도 거기다 대고 한마디 했습니다. 김정우 씨, 당신 해고야. 그동안 업무 시간 중에 집에 들러서 쉬다 하고 상습적으로 거래처에서 회식 받아 먹었더라. 이거 해고 사유 충분해. 너 해고야. 아니, 해고라니. 헤어졌다고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당연히 있지. 진주 씨가 증거 확보해줬어. 오피스텔 CCTV 모아서 갖다 줬고 매일 출근 도장만 찍고 진주 씨네 집으로 가서 자다 왔더라. 밤에는 거래처에 회식 강요해서 받아먹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막 쓰고. 잠깐만. 그럼 시간을 좀 줘. 나도 다른 회사 알아봐야지. 인수인계도 해야 하고. 내가 왜? 직원이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즉시 해고가 가능하대. 우리가 정이 있는 사이고 사정 봐주는 사이도 아닌데 당장 짐 싸서 나가. 전 남자친구인 김 부장은 그렇게 짐을 싸서 하루아침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격리 직원도 뽑아서 진주 씨도 그만뒀고요. 그렇게 감정을 정리하며 나름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그 격리였던 진주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그거 아세요? 그 인간 다른 여자랑 결혼한대요. 아셨어요? 진주 씨, 됐어. 나는 이제 그 사람하고 얽히고 싶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결혼한다면 알아서 잘하겠지. 그런 소식 안 전해도 돼. 그게 아니라요. 결혼한다는 그 여자도 우리 둘 만나고 있을 때 사귀었대요. 아셨어요? 뭐? 그럼 양다리가 아니라 세다리? 이게 말이나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가만히 있을 거예요? 분명 그 여자도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불의는 못 참아요. 누구 좋으라고 그 결혼을 시켜요. 그 여자도 구해야죠. 안 그래요? 전 남자친구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번에 여자를 셋이나 만나요? 하긴요, 저는 평일에 만나지 않은 사이였고 진주 씨는 집에서만 만나는 사이였대요. 그 사이사이 세 번째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겠네요. 저랑 사귀면서 회사 편하게 다니고 격리를 만나면서 명품 사고 집에 얹혀 살고 제 3의 여자는 무슨 기준으로 사귀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대표님, 결혼식 깽판 치러 가요. 그 새끼 정신 덜 차렸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이 나야 해요. 그래, 그래야겠어. 증거는 내가 모을게. 전략도 내가 짜고 진주 씨는 행동 대장이야. 알았지? 제가 격리였던 진주 씨랑 이렇게 합이 잘 맞는지 몰랐어요. 진주 씨는 거침없는 영혼의 소유자였고요. 저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성격이라 일 처리가 아주 빨랐습니다. 결혼식까지 저는 모든 증거를 다 정리해서 사진으로 찍어놨고요. 그 바람 피운 증거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진주 씨는 결혼식 당일에 사회자를 포섭해 제가 만든 영상을 신랑 신부 입장하고 바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진주 씨로 바뀌었죠. 전 남자친구는 아주 당황해했고요. 하객들도 엄청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사회자 대신에 그 진주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결혼한다고 해서 안심하는 분들이 몇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못 넘어가죠. 왜냐고요? 저기에 계신 저분이 퍼스트, 제가 세컨드, 그리고 오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님이 서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둘은 다 끝냈는데 신부님, 너는 세컨드도 아니고 서드인데 이런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니? 결국 신부가 울면서 그 인간 뺨을 때리고 돌아갔고요. 저와 진주 씨는 예식장 업주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해 경찰서에 잡혀가서 끝이 났습니다. 그까지 벌금 얼마가 몹시 중한 뒤요. 한 여자 인생을 구했는데 이 정도는 싼 거죠. 안 그래요? 나중 돼서야 그 인간이 저와 진주 씨를 각각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많은 카페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진주 씨, 그 인간이 찾아왔었지? 나한테도 왔는데 난 사실 화를 낼 줄 알았거든? 결혼식 쪽냈다고 소송할 거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과를 하더라.
제가 그 부분 물어봤어요. 저희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나는 것을 알고 더한 것도 꿈일 것 같아서 자기가 많이 쫄았대요. 그래서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진짜 그런 인간을 왜 좋아했나 몰라. 아 참, 나 그 서더한테도 연락 왔는데 인생 구해줘서 고맙다고 밥 한 번 산다고 하더라. 저도 연락 왔어요. 안 그래도 인생 구해줬는데 밥 한 번 얻어먹을 만 하잖아요. 우리 비싼 거 먹어요. 대표님은 언제가 편하세요? 아니, 우리 만나지 말자. 이게 무슨 좋은 인연이라고 같이 먹어. 우리 만남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 안 그래? 그때부터 그 인간을 잊고 살기로 했어요. 남자 하나로 인생 망칠 뻔했는데 알게 된 시점이 매끄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아셨죠?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